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엮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들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기가 죽지 않는 불사조의 그런 기질로 그런 험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늦게 시작했었어도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마스터한 후 곧 1 등까지 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죠. 우리나라가 에 한국 전쟁 3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재기불능의 상태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으로 컸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기질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기질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겪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런 그 문화의 풍습 때문에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거는 자타가 더 공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잠은 거의 자지 않으면서 흥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축구 경기가 카타르 월드컵이 끝난 지가 좀 됐습니다마는 축구 경기 그런 빅게임이 있을 때는 장례식장에서 상주라도 밤새 동안 축구를 보다가 고인회가 실례가 될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잘 뛰면은 그냥 기뻐 가지고 날뛰고 그런 광경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춤과 노래 세계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비교해도 잘 노는 멋있는 민족이지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또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인들에게 그 유명한 것은 또 따로 있지요. 바로 개미나 꿀벌에서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단결력이 그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그 위험이 처했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완벽하게 정말 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났습니다. 인조 13년인가 14년에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에 일어난 그 임진왜란, 그 정유재란이라든지 그래서 이순신을 제외하고 결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도 나라를 끝까지 지켜낸 건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의 고관 대작들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서민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의병들 중에는 거의 대다수는 또 양반이 아닌 나라로부터 혜택받은 게 전혀 없었던 또 가시를 받았던 평민과 또 노비들이었다고 합니다. 노비들. 그래서 일단 국난이 닥치자 마치 무슨 스위치가 켜지고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던 단결 알고리즘이 동시에 작동되는 많은 시련들을 극복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1960년대에 있었던 그 전국토 산림 녹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주도적으로 산림 녹화를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 식목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산이 아주 울창하게 나무가 많이 서 있는 것을 지금도 이게 볼 수 있지. 남한에는 헐벗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울창한 그 숲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아주 그냥 땔감을 구하려고 나무를 많이 베어서 헐벗은 민둥상이었죠. 우리 땅을 다시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1967년
1986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산을 나무로 덮게 만드는 1차 목표를 세웠고, 온 국민이 함께 주말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나무를 심었죠. 그리고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함께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또 대통령과 함께 벌이면서 1978년 4년 동안 빠르게 전 국토 민둥산을 모두 푸르게 나무로 덮는 그 어려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 또 1978년부터 또 시작이 된 제2차 녹화사업 시기부터는 기존 산 이외에 원래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이 돌산도 있죠. 돌산이나 그 해변가에도 흙을 옮겨서 땅을 이게 다진 후에 구에다 다시 또 나무를 심는 국토, 그걸 가지고 국토 하이머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땅 중 66%가 완전히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국토가 완전히 헐벗었다가 이것처럼 성공적으로 100% 회복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분야 세계적 저술가인 그 레스터 브라운 그 지구정책연구소 소장은 지난 2008년 자기의 저서에 한국의 녹화사업 성공 사례를 다루면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유일한 케이스이며 전 세계의 자랑거리고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 또 단결의 또 역사가 또 있습니다. 1997년도 그 IMF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IMF 시절 우리 그 민족이 또 뭘 했어요? 군모기 운동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세상 어떤 나라가 나라의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도시마다 또 동네마다 길게 줄을 서가면서 온 국민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일단 또 애국 빚을 갚기 위해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 뭡니까? 금이죠.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애국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전혀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애기애누로 이렇게 보듯이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전에 어디서 본 적도 없었지만 또 생소하고 신기한 간격이었죠. 그 애국인들 눈에는요. 하지만 그 금모으기 운동의 결과 전문가들은 그 금융계의 애국의 뭐 리서치 조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그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는데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그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체 상한은 불과 3년 8개월 만에 해치워 버렸고 IMF 관리 체계를 완전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똘똘 뭉쳐서 금을 내놓는 뭉클한 모습을 본 애국의 투자 기업들은 또 이러한 나라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어서 다시 한국에 안심하고 투자를 하기로 해서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돌파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단결력이 가장 화려하게 표현이 되었고 애국인들은 그 깜짝 놀라게 해주었죠. 특히 한국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그 흥이 부족함이 전 세계 만방에 그 떨친 이력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저 지나갔습니다만 2001년 월드컵이다. 아직도 기억이 나죠. 그 여름을 개인적으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살면서 또다시 그런 멋지고 좋은 경험은 또 없을 확신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우리 모두
빨간 티셔츠를 입고 강화문이나 시청이나 각 그 동네 큰 도시에서 이렇게 그 응원전을 펼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337 박스 뒤에 이어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함성이 들렸고, 빨간 악마들과 펄럭이는 태극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 영화 같은 시절을 지금 어린 젊은 그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된 응원의 기운 때문이었는지 그때까지는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못했던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는 우리가 8강에서 꺾었고, 스페인은 4강까지 우리가 오르면서 꺾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에서 4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한국인들의 단결 역사 중 해외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탔던 또 사례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또 2007년도에 있었던 태안 앞바다의 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국적의 유조선 배가 삼성물산 소속의 그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무려 당시에 그 12,000kg가 넘는 온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어 버린 끔찍한 환경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태안군 앞바다에 있던 그 양식장과 어장은 모두 기름 범벅이가 되었고 아예 손을 쓸 수가 없게끔 되었습니다. 조류를 따라서 태안군에서 떠내려온 그 타르 덩어리들이 안면도와 또 군산을 넘어서 제주도까지 발견되었다는 등 당시까지는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때 벌어진 모든 해양 온유 유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연일 앞다투어 태안의 상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태안 앞바다는 보이는 모든 곳은 다 까만 기름밭이었고 누가 보아도 절대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와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전문가들도 저 바다와 저 해변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바다가 자정작용으로 정상화되는 데에는 빠르면 30년 또 어쩌면은 10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그런 암담한 예측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TV에서 뉴스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 첫 20일 동안 찾아와 기름을 닦은 사람들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아주 추운 또 12월이었습니다. 그 사고가 2007년도 12월 7일에 발생한 걸로 지금 또 기억이 되고요. 그 12월 7일이라는 날짜는 제가 기억을 왜 하냐면은 1941년도에 일본군이 진주만 공습한 날이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살을 베는 아주 얼음 같은 그 칼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대신 단체로 기름을 닦으러 온 해사원들, 또 신혼여행을 태안으로 온 부부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찾아온 자원봉사들과 그 가족들, 또 그냥 혼자 찾아와서 묵묵히 대열에 합류해 땀을 흘리며 기름을 닦은 후 집으로 돌아갔던 총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까만 바닷가에 하얀 때를 이루며 조금씩 기름을 닦아 나갔죠. 10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던 그 태안의 앞바다는 사고가 난지 채 7년도 되지 않아서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이 예전과 다름없는 깨끗한 바다로 회복이 되었으며, 참고로 그때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빼곡히 들러붙어 기름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많은 외신 기자들은 그게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질 않았지요. 저 사람들은 모두 그 배우라는 또 의심까지, 에스트라라는 의심까지 받았을 정도로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었던 단결력은 이 지구상에서도 전무후무한 매우 특별한 그 장면이 그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한국 전쟁으로 3년간의 그 폭격으로 모두 사막으로 변해버린 땅과 산 전체를 다시 푸른 나무들로 뒤덮고 또 장롱 속에서 돌반지까지 꺼내서 모아가지고 안방에 들어온 나라의 빚쟁이들을 내보내고 또 빨간 옷을 입고 파도를 치면서 폭발하던 거리 응원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 축제를 세계 사이로 쿨하게 장식을 했고 200만 명의 무급 배우들을 동원해 다시는 살릴 수 없다던 그 바닷가에서 나오는 맛있는 해산물을 지금 다시 즐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또 뭐 이상하면서도 또 자랑스럽고 진짜 멋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단결력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 또 발휘해서 우리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그 경제를 정치부터 코로나까지 아주 몰아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다시 또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